안녕하세요. 마음치유 공간 여백의 여백지기입니다. 가족 대처 매뉴얼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영상을 클릭하시는 분들은 아마 가슴이 내려앉는 경험을 이미 하셨을 것 같아요. 내 가족이 혹은 내 배우자가 도박을 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날, 그 충격은 감히 말로 할 수 없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배신감에 몸이 떨리실 겁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정신을 차려야 하는 상황이 더욱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가족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지옥이 시작될 수도 있고 회복이 시작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감정에 휩쓸려 충동적으로 대처한다면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도박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날 가족이 반드시 해야 할 일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관찰자 되기입니다. 가족 구성원의 도박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날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셨나요? 또 어떤 행동을 하셨었나요? 불같이 화를 내기도 하고 울고불고 매달리기도 하고요.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요구하고 각서를 쓰라고 다그치기도 하셨을 겁니다. 가족 입장에서는 큰 충격과 배신감, 또 공포와 불안 속에서 혼란을 경험하실 거예요. 그 와중에 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그 무엇이라도 시도하곤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이러한 호소와 행동은 도박 중독 문제가 있는 당사자의 행동 변화에 큰 효과가 없습니다. 가족이 흘리는 눈물은 중독 문제가 있는 당사자에게 일시적인 죄책감을 줍니다. 하지만 도박을 멈추게 하는 동기나 동력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실행 지침입니다. 일단 대화를 중단하세요. 그리고 중독자가 하는 말을 다 믿지 마세요. 이번이 처음이다. 얼마 안 됐다. 빚이 이 정도다. 빚만 갚으면 그만둘 거다. 이런 말들은 어느 정도 진실일 수도 있지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본능적인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거 거짓말이니까 사실을 말하라고 다그치거나 의심하는 마음을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요, 당사자가 도박에 얼마나 깊이 빠져 있는지 조용하게, 치밀하게 정보를 수집하는 시간입니다. 당사자에게 내가 원하는 답변과 태도를 얻기 위해서 에너지를 소비하지 마세요. 당사자가 하는 말이 하나의 정보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사자가 했던 말은 말대로 잘 수집해 놓으시고 조용히 관찰하면서 자료를 모으시고 객관적인 정보를 모으시는 것이 훨씬 중요한 시기입니다. 관찰자가 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경제적 보호막을 만드셔야 됩니다. 많은 가족들이 당사자의 도박 빚에 대해 대신 갚아줘야 하나 고민합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대부분의 가족이 자기 명의의 빚을 내서라도 대신 갚아주곤 합니다. 도박 빚을 대신 갚아주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여기서 또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절대 안 된다는 것, 이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박 중독 문제가 발생했다면 즉각적으로 가족의 재산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중독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자산,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자산이 있다면 신속하게 분리하셔야 돼요. 그 과정에서 세금이나 수수료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히 분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할 수만 있다면 중독 당사자가 추가적인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금융적인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성인이라면 당사자의 동의가 불가피하게 필요합니다. 중독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서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방법을 알아보시고요.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 중독 문제가 있는 당사자의 신용정보를 가족이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얻어내시거나 당사자가 신용평가 등을 조회할 때 가족이 대신 알림을 받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또 당사자의 금융인증서를 가족이 대신 관리하면서 혹은 당사자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방법 등이 있으니까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해 보시고 시행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대신 빚을 갚아주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이자가 비싸도요, 당사자의 명의의 빚은 당사자 명의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대환 대출을 하더라도요, 당사자의 명의로 대출받는 한도 내에서 대환 대출을 받아야지 가족 명의로 대신 대환 대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가족의 지원군을 찾아야 합니다. 도박 중독은요, 가족의 힘만으로는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도박 중독은 의학적으로 질병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요. 전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그런 질병입니다. 이제까지 가족들이 살면서 알고 있는 상식의 차원에서 접근 가능한 영역이 아니거든요. 중독 문제가 있는 당사자가 치료를 거부한다면요, 우선 가족부터라도 상담을 꼭 받아보세요. 요즘은 꼭 상담이 아니더라도 관련 정보나 도움이 되는 유튜브 영상도 많고요. 또 자료도 마음껏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상담실이나 치료기관에 방문하기 힘들다면 먼저 이런 정보들을 탐색하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밀을 유지하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도박 중독 문제를 주변이나 가까운 사람들한테 숨기는데 너무 애를 쓰지 마세요. 도박 중독은요, 은밀한 중에서 더 깊게 더 멀리 퍼지는 질병입니다. 직계 가족에게는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또 친척 중에 믿을 만한 친척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시는 게 필요합니다. 도박 중독 치료에 있어서 중독의 공개가 치료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마지막으로요, 경계선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중독 문제가 있는 당사자에게 향후에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다시 도박을 하면 가족들이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명확한 규칙이 있어야 해요. 물론 단순히 겁을 주려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종류의 규칙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규칙이나 가이드라인을 정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고요. 명확하게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규칙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누군가 중독에 빠진 것은요, 가족의 책임이 아닙니다. 내가 더 잘했더라면, 그때 내가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 이런 종류의 죄책감에 시달리는 가족이 많습니다. 책임감이 강한 성향일수록 이런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인과관계입니다. 도박 중독은요, 일종의 예기치 않은 교통사고와 같은 사건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는 수많은 요소들이 영향을 미쳤죠. 우리는 인생에서 모든 변수를 다 통제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저 내 잘못과 상관없이 불행히도 이런 사고가 내 인생에 펼쳐진 것입니다. 너무 원망스럽지만 그래도 이 상황을 치료적으로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서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가족 중 누군가에게 도박 문제가 발생했다면요, 오늘 말씀드린 3가지 행동 원칙을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음치유공간 여백의 여백직이었습니다.